안녕하세요, 장도훈입니다. 패브릭 워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제 패브릭 워시 스프레이 하는 사진인데요. 패브릭 워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사업부에서 패브릭 워시를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제가 다른 교육 자료를 만들기에 가장 앞서서 패브릭 워시를 먼저 좀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를 이렇게 드립니다. 원단은 충률이 8x8, 6x6, 뭐 종류에 따라서 12x12 상당히 좀 원단 충률이 좀 큰 것들이 많은데요. 가먼트 워시는 워싱 하고 나면 바이어들이 요청하는 게 뭐 4x4 보통, 그다음에 더 적게도 조금 토러런스가 많은 집도 있는데, 패브릭 워시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가먼 워싱 하고 나서 패브릭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충률이 발생하는데 이게 롤별로 또는 로트별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잡았던 데이터와 달리 벌크를 하다 보면 옷들이 많이 과도하게 줄거나 또는 안 줄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더 문제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큐가 발생을 해갖고 옷이 뭐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또 사이즈가 과도하게 줄어드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봉제 공장에서 어떻게 핸들링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중국 밴더들 같은 경우는 패브릭 워시를 안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밴더들은 보통 가먼 워시나 가먼 다이를 한국 밴더들보다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밴더들은 어떻게 하냐면 롤별로 또는 로트별로 미리 워싱을 해서 충률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마카를 키워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이, 근데 한국 밴더들은 사실 중국 밴더들보다 워시나 다이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꼭 패브릭 워시를 하시도록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패브릭 워시 하는 방법은 이제 스프레이 워시, 침수 워시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스프레이 워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앞에 보시는 이 기계가 스프레이 워시 하는 기계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노즐이랑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시는 게 좀 클로즈업 한 건데, 여기서 원단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밑에서 올라오면서 여기서 스프레이를 두 군데서 앞뒤로 뿌려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젖은 원단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구루마에다 놓고 쌓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스프레이 워시고요. 침수 워시는 말 그대로 물속에 푹 담그는 건데, 침수 워시 기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옛날에는 염색기를 사용해서 염색해서 푹 적셔 갖고 나와서 건조를 한다든지, 이것도 이제 수색인데 이런 식으로 윈치 같은 걸 사용해서 쭉 잡아 당겨 갖고 젖은 원단을 이렇게 받아서 말리고, 이것은 워싱 공장에서 갖고 있는 세탁기인데, 워싱 공장 세탁기는 기계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한 절씩 넣었다 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워싱 공장에서 침수 워시를 하기는 좀 적합하지가 않고, 좀 비용도 좀 비쌀 뿐더러 좀 맞지가 않습니다. 건조기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건조기 여기다 놓고 한 절씩 넣고 건조를 합니다. 벌크를 하게 되면 프로세스를 잠깐 말씀드리면, 원단이 이렇게 입고되면 이렇게 입고되든지, 입고되면 이제 포장 벗겨갖고 원단 끝에를 연결을 합니다. 미싱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얘네들을 쭉 이어서 스프레이 워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침수 워시를 하기도 하고. 근데 스프레이 워시 하는 애들은 구루마에 담아 있는 거를 그대로 이제 연결된 부위를 잘라서 이렇게 통돌이나 아니면 연속 덤블러에다가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건조를 하고요. 침수하는 애들은 이렇게 침수는 꼭 탈수를 한번 한 이후에 다시 건조를 하게 됩니다. 통돌이 건조기를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원단이 얇을 경우는 충률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이 통돌이 건조기에서 건조를 할 때 기다란 원단이 동그란 통에서 이렇게 장시간 돌다 보면 꼬이거든요. 그래서 꼬여 있는 안쪽은 잘 마르지 않아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장 근로자분들이 원단이 건조되는 중간에 꺼내서 꼬인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꺼운 원단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아주 얇은 원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브릭 워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충률이 좀 잘 안 잡힐 수도 있고, 부위별로 충률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좀 문제점이 있고, 최근에는 연속 덤블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많이 이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조가 다 되면 이렇게 정단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한 차곡차곡 개서 이렇게 포장하고, 검사할 부분은 검사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에 실어서 이제 출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건 연속 덤블 건조기인데,
이 텐터 옆에 있는 챔버처럼 이렇게 기다란 열통이 이렇게 있어서 이쪽 한쪽으로 들어가서 다른 한쪽으로 나오면서 이게 통이 아니고 연속으로 쭉 말려주는 건데, 이 사진으로 보시기에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끝에서부터 요 끝에까지 한참 거리가 됩니다. 한 5m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 기다란 그 기계 속을 지나오면서 이게 건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속 덤블러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침수워싱 하는 모습의 동영상 아마 좀 흥미로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단을 저렇게 기다랗게 연결한 거를 그 침수 워싱기에다가 집어넣는 거고요. 또 충분히 침수가 된 다음에는 끄트머리를 잡아 꺼내갖고 이렇게 탈수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탈수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스프레이 워싱은 좀 간단한데, 침수 워싱은 이렇게 완전히 적셨다가 탈수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대신 침수 워싱은 좀 충률이 확실하게 잡힐 수 있죠. 그 두꺼운 원단은 프렌치테일이나 뭐 플리스 이런 것들로 가몬트 워시를 한다고 하면 꼭 침수 워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침수하는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연속 덤블러로 원단을 말리고, 이 정도가 이제 워싱에 대해서 침수 워싱, 스프레이 워싱 다 보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가먼트 워싱 하실 때 뭐 노멀 워싱은 사실은 이렇게 패브릭 워싱을 꼭 하라고 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노멀 워싱은 사실 좀 건덤블 같은 걸로 대신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바이어들이 봤을 때 확실히 침수해서 효과를 내야만 되는 뭐 엔자임 워시라든지 가몬트 다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속에 진짜 들어갔다가 마르는 과정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실 때는 필히 패브릭 워싱을 하셔야지 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업무의 능률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